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좀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출발부터 1950선을 좀 넘어서면서 한 달여 만에 이 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중요한 박스권 상단으로 봤었던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좀 힘이 부족할 것인가,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권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상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좀 전강 후약의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 말하기가 좀 되게 아까울 만큼 시장이 허약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 시그널 화면 보니까 1950선 터치 향후에 기대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웃었어요. 1950선을 넘어 출발하니까 1950선 진입 아마 이런 식으로 그 헤드라인을 만드셨겠죠.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터치로 바꾸신 어떤 데스크의 어떤 고민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가 희석되고 있긴 하지만 모멘텀이 정말 부실하다는 거죠. 이 시장에. 서구권 증시가 굉장히 강세였죠. 지난 주말에 강세로 한 주를 내내 강세로 보내다가 주말에 또 강세로 마감을 해서 결국 QE 축소라는 게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그 우려를 다시 한번 믿음 쪽으로 가져가는 쪽 이렇게 마감이 되고, 또 미국 지표 둔화 역시 한파와 같은 쪽으로 일단 미뤄서 이유를 갖다 붙임으로써 일시적이었을 것이다. 이 안도감을 부여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냉기를 완화하는 데 제한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 지수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2월 지표 또 보자, FOMC 또 보자, 이렇게 보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어려움들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증시인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아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이 경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여건 펀더멘탈이 대단히 뛰어나서 스마트한 게 아니라 증시가 이걸 반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스마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려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안 살까 생각해보면 뻔하잖아요. 계속 실적에 대해서는 감익 우려가 끝없이 실적 시즌에서 우리는 좋았던 그 3, 4분기가 아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야, 선진국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 진짜 좋아지는 거야? 많은 거야? 좋아져도 거기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국, 중국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걱정들이 그대로 반영을 해왔고, 그 반영을 해온 거 생각하면 사실 충분히 반영했다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볼 때 2%, 3%대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18포인트 올랐거든요. 1%가 채 못 되는. 네. 그러니까 주간에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시장은 해외 증시에 비해서 50%도 못 따라가는 이런 흐름들, 결국은 반영은 어려움들에 대한 사전적인 그 스마트한 반영들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건 괴리차, 이런 관점이라면 주가는 좀 회복 구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지금 한 주를 열면서 경제 변수, 매크로 변수, 이번 주에 맞이할 어떤 상황들은 중립 이하의 여건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건 괴리차라는 차원,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1930선, 40선, 아까 1950이냐 45냐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 썼던 데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30선, 40선 여기가 아주 고약한 저항대였거든요. 여기를 그래도 넘어서면서 기술적으로는 위쪽으로 좀 룸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여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디까지? 1980, 90선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심리, 정말 우리 시장을 갖다 선물을 한 계약, 두 계약 사고 파는 것처럼 몇천 계약씩을 사고 팔았다 조변 섞게 하는 이런 시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매수 심리는 최소한 기대 우위에서 출발하는 주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보다 훨씬 우월하게 MSCI 한국물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진하지만 지수는 회복 구간이면서 반등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 자체적인 체력은 좀 약하지 않나. 하지만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남겨둘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뭐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더 크게 좀 두드러지고 있으면서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강보합권 이상은 좀 대밀리더라도 지켜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동안은 사실상 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자리로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480선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온 520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반등에 대한 그리고 눌림목 한 번 받고 다시 재반등하면서 지금 또 전고점에 대한 저항 그리고 기술적으로 사전적인 반등에서 부담적으로 이렇게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지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아주 박하다는 거죠. 우리 시장 2월 지금 들어와서 시장을 이렇게 딱 수급만 들어놓고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같이 매수하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코스피를 사게 되면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팔게 되면 코스닥을 사주고 같이 파는 날은 있어도 같이 사는 날은 없다는 거죠. 이 얘긴즉슨 이렇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예의 정말 낮은 상관관계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다우나 나스닥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둘이 같이 움직입니다. 최소한 상관 0.8, 0.9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근데 우리 증시가 그렇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특히 2월 들어서 그런 엇갈리는 그런 수급 흐름을 가져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못 받쳐주기 때문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던 부분하고 뭐 맥이 닿습니다만 이 펀더멘탈일 수 있다는 결국 2013년 작년 초에 시작할 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가 무참하게 하반기 들어가면서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 대비 기대가 무너지고 이러한 그 펀더멘탈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코스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는 우리가 지수로서의 유용성을 상당 부분 갖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지수로 놓고 볼 때는 야 시장으로 이 뷰할 때 얼마나 그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 시장 분석가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문호를 마구 개방해서 그렇게 그 누구나 쉽게 등록하고 뭐 이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퇴출 기준도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등록될 수 있는 어떤 그 문호를 더 열어주는 것이 시장 개방이 아니라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난립하지 않음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지수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기업들이 많이 진입한다고 이것이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옛날 어떤 분석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신뢰가 높아져야만 코스닥에 있는 유망한 그 정말 훌륭한 주식들이 거래소로 NHN도 이전해서 네이버로 지금 그 개명을 해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는 뭐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최근 외국인이 뭐 유가증권 시장을 사면 뭐 코스닥은 파는 등 이렇게 좀 희비가 교차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들 지적을 해줬습니다. 뭐 국내적인 이 펀더멘털도 좀 부족하고 뭐 수급 역시도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외부 변수라도 우리 시장에 좀 유리하게 작용이 돼줘야 될 텐데요. 이번 주 뭐 일본의 BOJ 금융정책 회의라든지 FOMC 의사록 공개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던데 이 밖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뭐 변수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들은 별로 중립 이하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옐런이 지난주에 정말 고마웠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고 또 경기에 대한 확신을 또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정말 기가 막힌 립 서비스를 하면서 시장을 올려줬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의사록에서 그 약발이 추가적으로 작동될까? 이거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흐름상 이런 분위기들은 좀 퇴색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댈러스 연은 같은 경우에는 100억 불 축소를 200억 불로 더 확장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솔솔 나오고 있는 분위기
상태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 이야기들은 중립 이하로 아주 한참 이하의 변수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G20 재무장관 회담이 22일, 3일 양일간 있죠. 여기서도 역시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기대하지 못할 분위기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2월 HSBC 제조업 PMI 조정세라는 것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 발표치하고 다루는 기업이 중소형 기업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내용상 크게 중요도가 부각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것보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립 이하의 변수. 일본 BOJ, 이 정책 완화에,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낮겠지만 무역 적자 2.4조 엔 정도 예상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원화 강세 이것 때문에 이슈가 한동안 됐었던 것처럼 이건 일본의 엔화 약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 경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매크로는 전반적으로 중립 이하의 변수로 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주택 지표도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 PMI 지수 말씀을 드렸고 일본의 무역 적자 해서 눈높이는 그냥 낮추고 매크로는 보시는 것이 이번 주에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정책적 그리고 지표적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을 살펴봤는데 뭐 워낙 기대치가 중립 이하로 좀 낮게 책정을 해주시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상 뭐 변수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장에 좀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모멘텀이 될 만한 건 없나요? 예, 없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말을 막 하다가 결국 말에서 이제 함정을 만들고 파고해서 스스로 이제 좋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되고 아마 굳이 찾아본다면 어지간히 반영됐다. 뭐 이 정도겠죠. 뭐 감히 구려도 거의 뭐 다 끝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화 구매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 조선이나 금융, 건설 섹터, 건설업종 오늘 보세요. 네.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이따 건설업종 물어보실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 좋은 오늘을 이끌고 있는 그 종목들이 조선주들이 뭐 3, 4% 반등을 하고 KB금융 같은 것들이 막 5%씩 오르고 이런 것들이 지난 3분기 때, 4분기 때 전부 다 실적으로 한 방씩 우리한테 정말 충격을 안겨줬었던 산업재, 소재 섹터,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들이었다는 차원에서 이 실적 전망의 어떤 벽에 충돌했었던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더 꺾이는 것들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겠느냐. 그러니까 어지간했다라는 것들이 아마 좋은 모멘텀일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있을 것이고요. 또 대중국 시각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지난주에 중국 1월 수출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에 신규 대출도 4년 내 최고였다는 오전에 속보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종목 간 수익률 격차가 이제 대형주들의 수익률이 다시 따라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 아까 얘기했던 뭐 건설, 조선, 그리고 자동차 마찬가지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가장 많은 수준의 매도가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이상 매도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글로벌 이머징 마켓 안에 우리 비중이 이제 10% 남짓입니다. 11, 12%대. 이건 뭐 예년 평균이거나 그 이하를 맴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옐런이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신흥국의 위기들 가운데 우리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별적이다라는 통화의 어떤 그 차별성을 부각시켜오고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글로벌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다시 한번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계속 당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해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2월 달에 안 오면 3월 달에 올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 프리뷰 시즌이면서
정책 기대도 부각될 수 있는 기간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4분기의 기저효과 그리고 부진의 반영 효과 이런 사안의 충돌들 이런 사이에서는 아마 실적이나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과도한 기대 역시 난망하다는 생각들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그동안 정말 많이 좀 밀렸었고 또 힘든 시기를 좀 겪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히려 좀 이 모멘텀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차분히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번 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관심 가져볼 만한 이 업종은 어느 쪽일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아까 뭐 1990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만 뭐 그 선까지의 생각도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님 말더라도 그 정도 목표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반등 구간일 거다라는 충분한 하락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선발대는 이미 우리가 확인해주고 있듯이 그동안의 낙폭과 대주이면서 실적에 벽에 부딪혔었던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 조선, 화학, 그리고 금융이 아마 이발주자로 나설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그냥 막 나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시클리컬 낙폭과 대주가 먼저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아마 1960선 정도 이상을 도전할 때는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같이 지수를 끌어주는 선에서 1960, 70까지는 무난하게 여기가 같이 반등을 만들어줄 거라 생각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시장에 뭐 그래도 아직 전반적인 시장 전반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시황에서 차별적인 외국인을 가지고 있는 뭐 네이버나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의 추가적인 어떤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워낙 또 이런 이 금융주라든지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이런 낙폭 과대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먼저 일어나주지 않을까 이야기가 됐고요. 뭐 앞서서 조선화학, 뭐 금융 같은 섹터들의 움직임과 함께 외국인의 이제 선호가 높은 종목군들 위주의 이 움직임도 차분히 살펴보시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